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백기환 선생이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 젊은이들아,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알자. 정신혁명으로 잠재력 일깨워 자신감 안겨준 지도자. 젊은이들아, 금세기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세종대왕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 그것도 무려 20%가 넘는 최고의 인물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국민소득 76불에서 1500불, 인류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단기간에 20배 성장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정치꾼이 아닌 진정한 지도자이며 애국자며 과연 누구인지 아느냐 말입니다. 시리토탄에 빠져 나태한 국민에게 우리도 하면 된다는 새마을 정신혁명으로 잠재력을 일깨워 자신감을 안겨준 지도자, 그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독재자 박정희라, 젊은이들아, 당시 독재시대라 해도 일반 대다수 국민은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독재니 자유니 하며 이른적 정의만을 내세우는 소수의 사람들과 정치를 하겠다는 극소수의 정치꾼들을 제압하였으나 그 또한 누구를 위한 억압적 제압이었겠습니까? 부쟁 축제하려고 그랬느냐? 자식들과 친인척을 도와주려고 그랬느냐? 아니면 출세하여 족보에 남기려고 억압적 제압을 하였느냐? 젊은이들아, 196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대한민국, 그때에서 자유독재, 민주주의를 생각해보고 박 대통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식욕, 성욕, 금욕, 지배욕이라 했습니다. 그 첫째 식욕,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우선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경제력이 뒷받침이 없는 민주주의,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민주주의, 모래사막 위에 탑을 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업적과 공과 깎아내리는 애쓰는 젊은이들, 당시 우리보다 몇 배를 더 잘 살던 필리핀과 북한을 보고 타이, 말레이시아를 보십시오. 지금 이들 국가들의 어떤 거를 박정희는 우리 같은 사람 3만 명을 못 살게 했지만은 김영삼, 김대중은 3천여 명을 못 살게 했습니다. 우리를 한나라의 발전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독재자 박정희라 폄하하며 그의 업적과 공을 깎아다니는 애쓰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16,000불에 살다 보니 76불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보릿고개가 뭔지 모르고 다이어트에 신경 쓰다 보니 과거 60년대가 실제로 어땠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니 독재니 하여 교과서적 정의만을 내려서 따집니다. 젊은이들아, 우리나라의 정부 1년 예산의 80%를 미국의 지원으로 살았고 춘궁기가 되어면 굶어 죽는 사람이 흔하게 발생했지만 유수거리조차 아니던 때가 바로 60년대였습니다. 배를 굴어봐야 인생이 뭔지 삶의 철학도 깨우칠 수 있음에 너무나 잘 먹고 뱃살 빼기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아, 그때는 여성은 살이 쪄야 만면일감이라 인기가 있었고 남자는 살이 찌고 배가 나와야 사장이며 인격 신분 상상으로 여겨 겨울이면 옷을 많이 입고 살쪄 배 나온 신용을 하던 그때를 아느냐 말입니다. 오늘의 시각에서 본다면 웃긴다고 할까, 눈물겨운 일이라고 할까. 대무공화국 대한민국, 젊은이들아,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으며 과거를 모르면 현재의 풍요로움을 또한 그 가치를 모릅니다. 1960년 4월 19일 학생혁명으로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장면 가도정부가 들어섰을 때 각종 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 농민, 상인, 이발사, 식당주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길거리를 물려나와 데모. 학생들도 교장 선생님 주의 시간이 너무 길다, 데모. 짧은 머리 기르자, 데모. 공부 시간 단축하자, 데모. 하다못해 초등학생, 선생들까지도 데모. 온 나라가 1년 12달 360일 데모로 지세요. 오죽하면 데모를 하지 말자는 데모를 하였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를 지켜본 세계에서는 코리아라는 데모공화국이라는 할 정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치루탄 가스를 소비한 나라도 되었으며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워 반면 마음 놓고 밖을 나갈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치안은 여기서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무법이 판을 치던 그때, 하다못해 깡패도 주먹으로 정치를 하던 그때를 아십니까? 더욱이 기가 막힐 노릇은 이승만 독재로부터 자유를 찾았으니 모든 것이 젊은이들아, 그런 그가 독재였음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화를 유치던 그 어느 지도자들보다 가장 복제하고 싶은 인물, 가장 친근감 있어 대하고 싶은 지도자가 박정희라며 그리워하는 이유는 또 왠지 아는가?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다. 그때는 지금처럼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새벽부터 손이 부르트오기를 하였지만 내일의 희망과 비전이 있었으면 삶의 욕이 충만해 즐겁고 행복했었다는 것을 젊은이들은 알아야 한다. 자유라며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리 이유 없이 발로 차거나 주먹을 휘둘러대며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무지의 국민들이 많았으며 당시에는 초등학교 무학자가 대다수였다. 더더욱 기가 막힐 노릇은 서울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그 모습을 북한에서 라디오로 생중계하며 현장 실황을 남원에게 들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난파 간접들이 포진되어 안보가 위태로웠는가. 그때를 아는가. 김일성 자서전에 당시 남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했지 않은가. 그때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젊은이들아, 이렇듯 굶어 죽지 않으며 공산화 되기 일족발에 풍경로가 있던 나라를 구하고자 구국의 일념으로 박정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역사에 만약 이러한 일환이 없다. 하지만 당시 박정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 출세욕이 혈안이 된 정치인들이 이거 보면 지금쯤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가 월드컵 세계 4강에 올라 대한민국 짝짝짝 하며 즐거움을 맛볼 수 없었을 것이며 올림픽을 개최하여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을까? OECD 경제대열에 오르는 오늘의 풍요로움을 막이갈 수 있을까? 100년 앞 내다보는 안목, 젊은이들아, 사업가는 10년, 정치가는 최소한 100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하며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 당시 일본으로부터는 대일 청구권으로 받은 돈으로 동남아 국가들을 호텔 짓고 백화점 짓고 선박구입 등 비생산적인 곳에 썼지만 박 대통령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며 이승만 정권 때부터 14년간이나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한일 소기를 결단, 결행, 단행하여 산업의 쌀이라 일컫는 제철 공장 짓고 고속도로 등 경제 재건을 위해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여 지금은 조선업, 철강업, 기타 중국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일본과 경쟁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산업의 동맥으로부터 토목건설 기술 축적으로 지구촌 곳곳에 건설 수주 유화 획득 매년 도로 고도 성장을 30년 이상 지속, 지금은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박 대통령의 업적을 기반으로 아닌가. 젊은이들아, 그런 그를 사후 2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친일파 청산이란 명제하에 알 수 없는 정치적 잣대를 재고 재단하며 내다오고자 공을 빼고 가만 조명하는 진일파 박정희 반화책 만들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세뇌시키려 하고 살인범 김재결을 민주화 인사 의논하며 세계 수십여 개 국가 수만 명이 하루가 멀다 나라와 가르쳐 달라며 머리를 조아리며 배워간 새마른 눈까지도 사실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다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박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을 배우고자 연수용 교재로 박정희 정기란 책이 중앙위원회 산하 교정 고위 간부들이 교과서가 되었으며 서점에서는 배떠 온라인길에 팔리고 있어 중국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에 비하면 높이 평가함인데 이 나라에는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인 독재 중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자 김정일에게 님을 꼬박꼬박 붙여가며 존칭을 쓰고 통군 지도자라며 죽게 세우면서도 박 대통령에게는 분열을 일삼으며 국민 80%가 반대하는 국부법을 김정일이 원하는 대로 폐기하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들, 그래서 국민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드는 그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전직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을 비롯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각자 원로 9천여 명이 시국선언을 하였으나 도대체 이들이 누구며 왜 이러는지 진짜 알 수 없는 노릇 아니냐.
참으로 이 IMF부터도 살기 힘든다고 아우성이 경제는 뒷전이요 짐으로 자칭하며 개혁하겠다는 가격회계에 국민 분열을 일삼으며 국민 80% 반대하는 국법을 김정일이가 원하는 대로 폐기하겠다는 발버둥을 치는 그들. 그래서 국민들은 극도로 불안해 만드는 그들. 결국 이들 보듯한 전직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한민국 공기의 사상 최대 규명이 사회각계 원로 9천여 명이 지국선언을 하며 도대체 이들이 누구며 왜 이런지 진짜 알 수 없는 노릇이 아니냐. 분열 조장 좌파들의 부안 이동하지 마라.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좌파들의 내동하는 젊은이들아. 한 번의 실수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 갈 수도 있으며 한 번 잘못 선택한 지도자로 겪어야 할 고통의 대가는 자손대대로 후회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천하의 사기꾼 김대엽을 이용하고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정권을 휘어잡고 탄핵한 애수부하를 비교하면서 다시 태어났다고 자랑하는 좌파 정권. 그 배후 세력들이 지금까지 언행을 보면 아마도 언젠가는 독재자 부인 유경수 여사 살해했다고 살인범으로 외인으로 주대하며 강화문의 이수진 동상 철거하고 문세강 동상 세우자고 촛불 든 젊은이들이 선동할까 정말 걱정이다. 똑바로 알아라. 비록 한 인간이 죄가 있다고 해도 그 죄를 불공평하게 들춰내는 행위는 죄악이며 어떤 사회든 부조리가 없고 사회적 병리가 없는 문제없는 사회가 없는데 역사 바로 세워야겠다며 유독 하나만 시잡아 성토하고 그래서 갈아치우고자 한다면 이는 인정될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가 아닌가. 개혁이란 명제하에 법을 현실보다 고도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매달아 놓고 그 기준에 걸리면 모조리 갈아엎어버린다면 칼자를 쥔 쪽에서 위도적으로 휘둘러대는 알 수 없는 심판의 잣대로 매장시키려 한다면 이 어찌 민주를 부르짖던 자들의 행태란 말인가. 그런 기형적 사고의 두뇌로 개혁이 역사바로 세우겠다 한다면 그 누구도 왕따시켜 매장시킬 수 있으며 세종대왕도 독재자로 몰아세우고 그분의 많은 업적을 모조리 비판하여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야 하며 한골도 때려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아, 사람의 가치관은 정권이 바뀌고 물질 사이가 급격하게 변하며 세월이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바뀔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라. 권자 출세를 위한 일이면 그 어떤 가치와 업적도 부정하려 드는 부도덕한 정치인들과 그 배후 세력들 그리고 이에 부안 이동하는 젊은 이들이 오늘날 잣대로 비판하려 애쓰는 것을 지켜보면서 두 손을 불끈 쥐고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오늘 살던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민족중흥의 신앙을 굳게 가지고 일하고 또 일하겠노라고 떳떳하게 대답하자 하고 한 민족중흥의 시조 박정희 대통령 서거 32주년이 되어 생각해본다. 젊은이들아, 그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합시다. 풍정등화 나라 구한 국의 일념의 박정희 죄를 불공평에 들춰낸 행위는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오늘날 상태. 박정희 대통령의 정기책자와 그거는 중국의 중앙위원 산하 당정 고위 간부들이 교과서가 되며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무산시키고 만화책도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가르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정규조와 민노총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다 처단해 버립시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주사파 정치가들, 언론 노조들 다 대동강에 다 수장시켜 버립시다. 어찌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박정희 대통령 영도력과 이승만 대통령, 우파 대통령들의 영도력들을 다시 세웁시다. 어찌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립시다. 감사합니다.